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 휴전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휴전 합의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려던 추가 관세가 중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잠정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대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연준 의장이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파월을 의장직에서 강등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더블샷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한 파월 의장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와카타베 마사즈미 일본은행 부총재가 통화 완화는 2%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적, 질적 완화 정책은 경제와 물가에 강력한 부양 효과를 가져왔다며 통화 완화 정책이 없었다면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실망해 최대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CNBC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연준에 대한 실망이 현재 증시의 최대 위협이라며 연준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 주식시장이 10% 이상 급락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ECB 총재가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과 비교해서 파월 의장을 조금 더 비교해서 더 많이 압박을 한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이 둘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앵커님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어제 이제 0.5포인트에서 5포인트는 좀 무리다. 네. 이런 식으로 파월 자체의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 멘트를 날리고 난 후에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야, 그냥 0.5포인트 내려라. 근데 이제 트럼프랑 좀 드라기랑 성향 자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엑셀을 밟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뜬금없이. 근데 드라기 자체가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시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도 우리도 인하하고 지금 채권 매입 자체는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채권 매입 얘기도 꺼내고 추가적인. 근데 그런 부분을 꺼내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걸 오히려 드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월은 말을 안 들어요. 파월은 오히려 그런 공격적인 금리 인하 자체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전일 그 파월이 꺼냈던 어떤 멘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격적인 이제 트럼프의 멘트로 인식을 해야 되지 그 이상 자체로 해석하기엔 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7월 말에 금리에 대해서 인하 자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 내에서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0.25포인트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금리 인하는 FOMC가 하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야, 너 그냥 내려.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0.5포인트 내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저번에 해고한다고 속보 자체 떴는데 해고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FOMC 의장 자체를 그렇게 대통령 권한으로 자를 수 있는 그런 행동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 너무 공격적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트럼프의 이제 트윗을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은 멘트를 뱉어놓고 지킨 게 거의 없어요. 공격적으로 일단 뱉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일단은 오늘 트럼프의 외신 헤드라인에서 이런 언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꺼냈던 거는 앞으로 대립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FOMC에 어떻게 되면은 파월의 발언 자체를 좀 더 신경 써야겠죠. 왜냐? 결정하는 건 FOMC니까.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건 FOMC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트럼프의 오늘 멘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립관계만 좀 다소 더 이어지고 좀 더 상반되는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아무리 압박을 해도 실질적인 결정권은 FOMC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도 한번 같이 살펴보죠. 네, 일본은행 부총재가 통화 완화는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ECB에서도 그렇고 일본까지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BOJ 내용을 오늘 좀 포함시킨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고수는 지금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너무 불보듯 뻔해요, 사실. 자, BOJ 부총재가 이제 통화 완화 필요한 만큼 장기간 이어질 것 이렇게 판단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일본은요 원래 양적 완화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양적 완화를 지금 엄청난 초장기죠.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필요한 만큼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 이러면요 큰 변동성은 없다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엔화 자체가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을 띠는 이유가 이 통화 정책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전에 이제 버블 사태를 겪고 나서 일본 자체가 금융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제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던 행동에서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본인들의 성향이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번외적인 내용이지만은 일본인들은 자국에 대한 국채를 그렇게 많이 사요. 국민들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비율보다 이제 자국민에 대한 채권 매입에 대한 비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돼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외인 자본 자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어떻게 보면 금액이 빠져나감에 따라 이런 식으로 환율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넓게 보이는 측면에 일본 자체는 이런 통화 정책 자체가 앞으로 지속되고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화, 10년물 채권, 골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 성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엔화가 포함되어 있는 안전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것 자체가 외인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에 대해서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이 뉴스로 제가 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일본의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양 정책을 좀 실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금리 자체를 인하를 시도하는 입장인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는 통화 완화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감사한 거죠. 만약 반대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를 풀고 금리를 인상하는 시도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인다면은 일본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BOJ 관련해 갖고는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큰 변화를 거의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럼 안전자산의 성향 자체가 그냥 골드와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만 측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변동폭에 의해서 골드 자체가 이제 상관도가 반대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더 심화되겠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은 뉴스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